살아있는 한국 교과서 전국 역사 교사 모임.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화룡거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1877년 일본을 다녀온 김기수라는 사람이다.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던 그는 화륜으로 달리는 기차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 1881년 조선에서는 일본에 대규모 사찰단을 보냈다. 그때 파견된 관리들에게도 화륜과는 놀라움의 상징이었다. 화륜과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이해되어 이를 운행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기도 했다. 미국의 외교관으로 가 있던 이하영이 귀국길에 철도 모형을 가져오면서 철도를 건설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 처음 철도가 운행된 것은 1899년으로 노량진에서 제물포 사이에 건설된 경인선이었다. 그러나 이 철도는 우리 손으로 건설하지 못했다. 경인선은 일본인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일본인이 건설해서 운영한 다음 운영권을 조선에 넘긴다는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 개통 당시에는 기차 손님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승객은 늘어났고 화물 수송은 더 빠르게 늘어났다. 대륙 침략의 철도를 이용하려던 일본은 대대적 철도 건설에 나섰다. 경인선이 개통된 뒤 러일 전쟁을 전후로 경부선과 경의선이 개통되었다. 일제가 주권을 강탈한 뒤에도 철도 건설은 이어져 호남선, 장항선, 중앙선이 개통되었다. 철도가 개통되면서 사람들의 삶도 달라졌다. 철도는 그 자체로서 근대화의 상징이었고 수많은 근대 문물과 사람들을 나라 안팎으로 실어 날았다. 그러나 철도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을 더 많이 실어 날랐다. 조선인보다는 일본인에게 더 필요한 것이었다. 땅을 침략한 일본군들이 철도를 통해 서울로 들어왔고 우리의 식량과 자원이 철도를 통해 실려 나갔다. 해방이 되었다. 이제 땅은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일본으로 만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철도를 통해 돌아왔고 온 나라 사람들이 철도의 주인이 되었다. 해방자 호라는 이름의 열차도 생겼다. 그러나 철도는 더 이상 남북을 가로질러 달리지 못했다. 1945년 9월 해방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우리의 것이 된 철도는 새 사회 건설의 역군이 되었다. 광산에서 캐낸 석탄과 시멘트가 공업단지로 운반되었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서울로 공업도시로 왔다. 그러나 힘차게 달리는 철도도 어딘가에서는 멈춰서야 했다. 철도에 몸을 싣고 북으로 내달릴 수 있다면 그동안 철도는 분단의 아픔을 대변해 왔다. 통일이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기지개를 켤 것이다. 철도는 자주 부강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철도가 남의 손으로 세워진 데서 우리의 근대사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철도는 우리 민족의 피와 땀을 긁어가고 동포를 끌고 가는 수단이었다. 철도가 우리 것이 되었을 때 그때는 또 한반도에 허리가 잘려 있었다. 자주적 근대화의 실패와 주권 상실, 해방과 분단, 그리고 새로운 건설. 철도의 역사 속에는 우리 민족의 비극과 비극 속에서 일궈낸 성취가 담겨 있다. 우리의 근대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박 교수, 베이징을 다녀오다. 서울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번진 공포를 다 설명할 순 없다. 모든 일이 중단되었고 부자나 넉넉한 집안 사람들은 산골로 도망했다. 저 자식의 손에 보물을 쥐어주고 서둘러 떠나보낸 대신도 많았다. 한국 천주교회사. 다소 과장 섞인 이 글은 1860년 서울에 있던 어떤 외국인의 기록이다. 이 무렵 영국과 프랑스는 중국을 침략하여 여러 차례 승리하였고 중국의 수도까지 함락시켰다. 중국은 세계 중심이며 세계 최강국이라고 믿던 조선인들에게 당시의 상황은 충격이었다.
이와 함께 영국, 프랑스 배들이 우리 해안에 나타나고 있었으니 조정으로서는 걱정이었다. 그래서 중국에 사람을 보내 실상을 알아보기로 했다. 이때 박 교수도 청을 다녀왔다. 여러 날이 걸려 중국에 도착한 박 교수는 중국의 패배를 확인하였고 두려운 상대를 체험할 수 있었다. 조선이 자주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랜 세도 정치 때문에 정치는 부패해 있었고 민심은 조정을 떠났다. 수많은 고을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켜 개혁을 요구했지만 조정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원군의 등장. 민족적 위기가 깊어지고 민심이 조정을 떠났다며 걱정하는 관리들이 늘어나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도 많아졌다. 이 무렵 고종이 즉위하여 흥성군 이하응이 대원군이 되어 정권을 잡았다. 대원군은 민심이 조정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세도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민중들의 원망을 사고 있었던 조세 제도를 고쳤다. 환곡제를 폐지하였고 군역제도를 고쳐 양반에게까지 군포를 물렸다. 서원을 철폐하여 양반이 민중을 수탈하지 못하게 했다. 대원군은 왕권을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려운 나라 살림에도 불구하고 경복궁을 재건하는 데 돈을 쏟아부었다. 대원군에게도 서양에 대한 위기감은 있었지만 늘 나라 안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주교의 확산을 막음으로써 전통 풍속을 지키고 서양인과 내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했다.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을 물리치다. 대원군의 개혁에 박 교수는 지지를 보냈다. 개혁으로 사회가 안정되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원군도 새로운 문물에 관심이 많은 박 교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박 교수에게 관직을 주어 자기 뜻을 펴게 도왔으며 박 교수의 생각처럼 신무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1866년 프랑스의 군대가 강화도를 침략했다. 대원군이 천주교를 탄압하면서 프랑스 신부를 살해한 것을 구실로 군대를 파견한 것이다. 프랑스는 사과와 손해배상, 통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은 이걸 거부했다. 대원군은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화친을 허락한다면 이는 나라를 파는 것이라고 말하고 싸울 것을 호소했다. 프랑스 군대는 강화도를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선 군대는 침략자를 물리쳤고 결국 프랑스는 재물을 약탈한 뒤 철수했다. 1866년 병인 영료. 이로부터 5년 뒤 이번에는 미국이 조선을 침략했다. 미국인들은 미국 상인이 대동강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배가 불에 탄 사건,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추궁했다. 그리고 통상교섭을 요구했다. 대원군은 이들의 주장도 거부했다.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미군은 강화도를 공격했고 수많은 조선 병사들이 싸움을 벌였다. 그들은 결국 물러갔다. 1871년 신미양요. 서양 세력이 침략할 때 박 교수의 생각도 대원군과 다르지 않았다. 외세의 요구에는 맞서야 하고 침략해온 적은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른 뒤에는 두 사람의 생각에 차이가 생겼다. 대원군은 여전히 우리는 문화민족이고 저들은 오랑캐일 뿐이며 다시 싸우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양 문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천주교를 막았다. 서양 사람과 교류하자는 주장도 틀어막으려 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그들과 평화적으로 국교를 맺고 통상교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과학기술이나 경제군사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어 빨리 이들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교수는
대원군을 어려워하게 되었고 대원군도 박규수를 멀리하였다. 1860년대 우리 민족에게 이때는 외세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였지만 근본적 개혁을 통해 근대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면 여러분은 어느 의견에 동의하겠는가? 오경석. 지금은 서양의 침략에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시기이다. 외국과 국교를 맺고 선진 문물을 수용하여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 이항로. 서양은 침략자일 따름이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당당히 맞서자. 경복궁을 짓기보다는 민생 안정에 힘써야 한다. 최재우. 서양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있다. 나라를 구하고 민중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양에 맞서 싸워 문화를 지키자. 신분 남녀 차별을 없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